자, 오늘 영상 주제는 크라운 원스텝이 먼저다. 부제는 어떤 파트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대에게 라는 부제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3,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고 해서 면허를 땄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치과기공소에 취업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다 깔끔하진 않아요.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한 막내는 누굴 만나죠? 역 같은 선임을 만납니다. 처음엔 나 잘해줘요. 왜냐? 당연히 모르니까. 이제 갓 졸업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핀 작업도 기공소마다 다 스타일 다르고, 네? 그리고 그 마운팅 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다 가르쳐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별로 화 안 내요. 딱히 그리고 졸업생한테 많은 기대도 안 합니다. 몸값은 겁나 높은데 기대는 안 해요. 예. 어쩔 수 없죠. 이건 기사 입장. 이 선임 입장. 나쁘게 생긴 선임 입장이에요. 소장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왜냐면 막내 졸업생 임금에서 2, 30만 원 더 주면 거의 반 원스텝 구합니다. 뭐 하러 그럼 졸업생을 구하겠습니까? 맞죠? 예. 어쨌든 모험이에요, 소장한테는. 그리고 이런 중간 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졸업생만 오기를 기다리죠. 왜? 이 졸업생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이 표정이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곧 느낄 거예요. 이 중간 계급도 느낄 겁니다. 이 사람 똥 치운다고. 한동안. 더 집에 늦게 갈 거예요. 얘 실수한 거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 졸업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임이 그래요. 위에 기사가 뭐 작업한 거 개파이네 이러면서. 그럼 뭐라 합니까? 속으로 개처럼 일만 시키니까요. 그죠? 막내는 기공소 가면 너무 바빠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해요. 그럼 뭐 합니까? 스톤 부어야죠. 세컨 부어야죠. 세컨 막 부어요. 붓고 나서 딱 가면은 좀 쉴만하면 뭐 어떻게 하죠? 그 선임들이 왁스로 상하 마운팅 해놓은 거 교학기에 붙이래요. 그럼 또 그거 팍 붙여요. 붙이고 나서 스팀 친 다음에 각자 파트에 있는 선임들한테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내일이 있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는 보통 1, 2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죠. 며칠 옵저버링 시키다가 그럼 1, 2 조각하는데 보통 선임 기사 같은 경우는 1, 2 하나 막 길면 5분 완전 복잡하던 경우에 길면 5분 짧으면 3분 안에 끝나는데 그 졸업생한테 1, 2 하고 한 던져줬더니 그걸로 한 3, 40분을 하고 있어요. 별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별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이 1, 2 하나를 3, 40분 동안 하는 게 일주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소장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1레이 하나 받아봤자 얼마 받는다고 저거를 3, 40분 잡고 있어. 그죠? 그거는 본인의 손재주예요, 손재주. 음. 자, 자, 우리 기공소에, 치과 기공소는 뭐죠? 야근수당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음? 왜? 우리는 이거예요. 본인 손만 빠르면 빨리 퇴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본인 손이 느려서 늦게 간다. 이게 기공소의 그런 분위기예요. 말 그대로 1레이 조각이 5개가 있는데 그거를 5분 만에 끝내는 사람은 25분 만에 퇴근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30분 동안 그걸 조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이죠? 3시간 반 뒤에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죠? 손이 느려서 늦게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하죠. 그래도 그건 불법이다. 불법 맞죠, 당연히. 불법 맞는데 본인들은 땅바닥에 침 한 번 안 뱉어본 사람 없을걸요. 그것도 다 불법인데 이거를 기사들이 작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 맞는 소장님들도 봤어요. 벌금까지는 아니고 그 노동청에서 권고 그런까진 봤는데
그러면 우리 기공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예, 매장입니다. 아, 가가 이랬다더라. 이런 소문 안 돌 것 같아요. 바로 돌아요. 그냥 기공을 아예 접을 거면 그렇게 하세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뭐, 식약처에다가 이 직가기공소 그 베릴륨 들어간 메탈 쓰네 마네 이런 거 신고하세요. 다른 데 취직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써주겠어요? 그런 빨갱이를. 안 써주지. 자, 이 선임. 아, 주 150죠, 그죠? 예. 이 사진은 구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선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야근이에요, 야근. 그래서, 지쳐갑니다. 예. 야근이 로또라면 벌써 억만장자. 저는, 예, 조만장자예요, 조만장자, 완전. 왜? 일주일 내내 저는 야근이니까. 맨날 기공소에서 한 두세 시간 자요, 쪽잠. 음. 그나마 제가 중학교 때는 축구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 축구 열심히 하고, 태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체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치과기공사들은, 어, 야근이 로또라면 전부 다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제 표정이죠. 예, 오늘도 집에 못 가네. 사람은 또 배경만 다르지 사람 똑같아요. 음. 이 졸업생의 이 표정. 이 상사한테 받은, 이 선임한테 받은 스트레스. 예. 그리고 맨날 야근. 맨날 이 표정이에요, 그래서. 예. 한 3일은, 살짝 이 표정이에요. 근데 4일 정도 출근하고 나서 4일 정도 지나잖아요? 이 표정 하고 있어요. 예. 표가 딱 나요. 그리고 딱 느낌이 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왔다는 딱 느낌이 딱 와요. 음. 뭐가 문제일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졸업생들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 방안이 뭐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제가 이때까지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남들 하루 할 거 나는 한 2, 3일 할 거를 하루 만에 끝내고 그렇게 컸다 했죠. 그죠?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무슨 목표 설정? 처음부터 뭐 나는 소장이 되겠다. 그 좋죠. 근데 졸업생이 소장이 되겠다고 그게 소장이 됩니까? 안 되지.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선임, 할 일 없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일을 다 뺏어와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루는 일레이 하나, 뭐 조가 파트에 들어갔다 치면은 하루는 일레이 하나, 이 선임 하나 뺏어오고 그 다음 날은 세 개 다 뺏어오고 그 다음 날은 저도 크라운 주십시오. 크라운 조각도 해보겠습니다. 크라운 두세 개 뺏어오고 이렇게 뺏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위기의식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단계가 옵니다. 내가 기공소를 옮겨야 될지 아니면은 소장님한테 가서 이 사람을 자르고 이 자리를 나를 앉혀라고 할지 딜을 올 타이밍이 와요. 근데 조각만 좀 한다고 해서 다른 기공소 가봤자 어차피 빨리 못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임을 잘라야죠. 잘라야 됩니다. 할 일 없게 만들어서 잘라야 돼요. 결단력이 필요한데 뭐 제 성격이 좀 사이코라기보다는 저는 이 기공소에서 배울 건 다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텝이 나한테 이제 마스터가 되면 다른 기공소 가서 그 다음 스텝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조각이랑 저기 조각이랑 스타일이 달라요. 여기서 조각을 잘했다 해도 그 다른 기공소 가면 또 그 기공소의 스타일을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승진입니다. 승진. 그러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선임이 나가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잘라야 돼요. 아시겠죠? 소장한테 저처럼 소장한테 가세요. 가서 나도 디칭하고 싶다. 나도 크라운
컨택하고 바이트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그러죠. 그럼 얘는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면 나가야죠. 맨날 나는 새벽 3, 4시까지 일하고 집에서 2, 3시간 자고 오는데 이 사람은 맨날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집에 가는데 이 사람은 그때 그 기공소의 제 맞선임은 저로 인해서 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할 일 없게 만들어서 계속 승진을 해야 돼요.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딜레마가 오겠죠. 무슨 딜레마냐? 뭐 4-5달 만에 승진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 밑에 일은 누가 합니까? 아직 뽑을 시기가 아닌데 졸업생 밑에 졸업생 뽑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감내해야 돼요. 예. 야근, 야근, 야근하고 지루하고 이런 거 맨날 똑같은 거 뭐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나에게 맞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7일 중에 5일을 밤을 새면서 일하지만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일은 재밌게 하셔야 돼요. 돈 벌려고 하시면은 힘듭니다. 이 일은. 우리 치과기공사들은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예술가인 줄 아티스트인 줄 알아요.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 치아의 그 위치가 약간씩 다르고 그 다음에 파셋이 다르고 파셋은 치아와 치아 맞닿는 그 면의 다른 부분입니다. 파셋 다 다르고 그죠? V쉐입 있고 트라이앵글 V쉐입 있고 그 다음 스퀘어도 있고 그 다음 오보이드 있고 그죠? 다 달라서 아티스트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냥 아티스트 하려면 그냥 저기 그 미술학원 가서 소묘를 하세요. 우리는 아티스트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완벽하고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하고 빠르게 하는 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일이 재밌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 거의 하루에 2-3시간 자가면서 그걸 어떻게 버텼냐면 당연히 소장이 되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저는 그 기공소 할 때부터 나는 제가 만약 조각을 했잖아요. 조각 파트의 소장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파트 소장으로. 그래서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이드인 뭐 지금 다니고 있는 기공소으로 나가지만은 이 파트만큼 이 조각만큼은 메이드인 이상진으로 나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일을 했어요. 크라운 메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나는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 크라운 파트의 파트 소장으로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습니다. 마인드죠, 마인드. 예. 이제 우리 졸업생들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 전에 있던 기공소의 소장님이 저희 기공소를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만이 기공소를 오픈을 한대요. 예. 나머지 100명 중에 5명만 기공소를 오픈하고 95명은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그냥 월급쟁이로 산다.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 5% 중에서도 그 5% 중을 또 100%로 봤을 때 한 50% 이상이 2년을 못 버티고 망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지금 졸업생들은 지금 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파트에 장이 될지 뭐 크라운이면 크라운, 포세린이면 포세린, 덴처 파트면 덴처 파트, 캐드캠이면 캐드캠, 교정이면 교정, 그죠?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학생들 졸업하고 다 어디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전부 다 이거 하러 가요. 이거 캐드캠 파트에 많이 지원을 해요. 시대가 디지털로 변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캐드캠으로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캐드캠 파트를 거의 다 선호합니다. 그죠? 아니면 이런 오스템이라든지 디오 임플란트 가서 여기 취직해요. 여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입니다. 그냥 완전. 예, 지금 해운대에 디오 임플란트랑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있죠. 거기 다니고 있는 후배들 보면은 깔끔하게 출근해서 깔끔하게 퇴근합니다. 부러워요. 부러운데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커스텀 오브트먼트만 주구장창 디자인하고 밀린 그 디자인 글 보냅니다. 아니면은 서지컬 스탠드, 아니면은 그 밀린 가이드 이런 거. 예. 당연히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 치과기공사 면허 따고 이거 하려고 면허 딴 거 아니잖아요. 예? 돈 대서, 그리고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서 취직을 했다고. 그리고 난 너무 커스텀 디자인이 너무 사랑해.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치과 기공사라면 평생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한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블로그 쪽지,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댓글 이런 걸로 많은 이제 질문이 오고 계세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추려보면 이런 겁니다. 포세린 파트인데 빌더 컨터리만 합니다. 캡 조각은 디자인 밀링만 하고요. 뭔가 빠뜨린 느낌이에요. 당연히 많이 빠뜨렸죠, 그죠? 포세린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빌더 컨터링만 한다. 그럼 뭡니까? 빌더 컨터링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완전 마지막. 건담 프라모델을 조립하려고 샀는데, 거금을 들여서 조립하려고 샀는데, 조립하는 재미로 이렇게 샀는데 조립이 다 돼 있어요. 회색으로. 나는 거기다가 7만에 7만 스티커 붙이고, 당연히 뭔가 빠뜨린 느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빌더 컨터링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 그 캡 그 디스킹하는 기사라든지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기공소를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공소 스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 해야죠. 근데 이 사람 디스킹을 할 줄 몰라. 와, 근데 틸팅이 왔네. 적합 보는데 이거 어떻게 솔더를 할 줄 몰라. 어떻게 이거? 와, 이 난감하죠. 근데 그 하나 때문에 기공소가 스탑이 돼서 되겠습니까? 빌더 컨트리만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면 결혼한 아줌마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리고 잠깐 와서 빌드업하고 컨터링하고 퇴근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용돈벌이로 생활비. 근데 남자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이 되면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자, 그리고 캐드캠을 하고 있는데 신터링 하고 나서 측방 운동이 너무 걸린대요. 당연하죠. 왜? 아날로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왁스업을 한 다음에 측방도 봐가지고 막 쳐내고, 그렇게 해야 디자인할 때 이게 이제 그 반대편이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치아가 파셋이 이 정도 깎였으니까 측방이 이렇게 가겠네. 그거는 아날로그 교합기에 붙여가지고 일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캐드캠을 먼저 간 사람들은 캐드캠은 어떻게 되죠? 인프에 스톤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핀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운팅한 상태에서 스캔 한번 뜨고, 작업 모형 스캔 한번 뜨고, 그 다음에 대합지 스캔 뜨고, 그렇게 하고 디자인 들어가잖아요. 교합기에 물려가지고 측방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신터링 하고 나서 지르콘이 얼마나 딱딱한데 그거 하루 종일 치고 있을 겁니까? 아날로그적인 일을 많이 해봐야 측방할 때 여기가 걸리겠다는 걸 알아요. 자, 핀 작업하기 싫어서 덴처 파트를 선택했는데 배열이 너무 어렵대요.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 배열을 아무나 줍니까? 덴처 파트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장황하게 뭐 팔리싱부터 주지도 않아요. 팔리싱부터 주지 않고 캐스팅 해놓은 거 깨워서 샌드 초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왁스림이라든지 아니면 팔리싱 다 해놓은 거 그 퍼미스 미러라든지 이런 거 시켜요. 근데 퍼미스도 그게 그 포세린으로 치면은 글레이징인데 글레이징 할 때 그 많이 하면은 거기가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이것도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퍼미스 파샤 퍼미스 밀다가 클래스프가 그 퍼미스 그 레스에 말려가지고 날아가면 진짜 등골이 오싹합니다. 등에 땀이 막 나요. 왜? 새 건데 깨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 그거 들고 선임한테 가야죠. 날아가서 깨졌다고. 정말 그 경험 많고 이런 분들은 놔두라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 기사들은 일단 뭐 표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막 이빠이 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덴처 파트 선택에는 이게 배열을 하나 봐요. 그죠? 배열이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악공의 왁스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못 해봐서. 자, 1번, 1번.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2번, 2번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3번, 3번도 뭐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하고 있는 자료는 다 제 자료입니다. 제가 왁스업하고 이런 건데 잘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자, 구치부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유승선 다 살려가면서 교두 25도, 20도 각도 다 살려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상은 이래요. 실제 임상은 보통 크라운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철은 자연치가 할 수 없는 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연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치가 그렇게 다 좋으면은 교정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치 그대로인데 왜 그걸 다 땡깁니까? 이게 돼 있는 거 왜 다 땡깁니까? 그죠? 다 그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철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게 된 치아를 왜 교정을 하고 거기다가 크라운을 하죠?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가 배울 때는 가로로 2mm, 세로로 1mm의 면적을 가진 컨택을 해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사실 임상에서는 넓게 하면 넓게일수록 원장님이 그걸 좋아하는 원장님이 더 많습니다. 왜? 음식 낀다고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딱 이제 그 볼 쪽에서 미러로 딱 봐요. 이 치아는 1치대 1치아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제 입속에 들어가면 여기가 블랙 존이 생기죠. 생기지만 1치대 2치하면은 많이 안 생겨요. 생기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가장 이제 최대의 면적으로 씹어줘야 되기 때문에 빈 게 많이 없어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 빈 게 많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좀 있죠. 그거는 측방을 하면서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측방할 때, 외측방할 때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다 쳐줘야 돼요. 하지만 이런 조각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이런 졸업생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은 디자인할 때 전부 다 여기 다 붙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쓰죠? 그 귀환면에서
교합면에서 뭐 0.2mm 띄우는 거 그거 한번 딱 클릭하면은 공간 다 나오잖아요. 그거랑 이 공간이랑은 달라요. 여기는 무브먼팅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디자인에서 이거 표현하기 힘듭니다. 신터링 하고 나서 다 쳐야 돼요. 치는 것도 지르도 조심히 쳐야지 불꽃튀기 치면 바로 크랙 가는 거 아시죠? 열충격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아날로그적인 일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디자인에서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겠습니까? 자,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교함 이제 반대 그 대합치가 납작하니까 당연히 작업하는 치아도 납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무교두로. 무교두지만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방을 할 때 걸리는 이런 부위, 그리고 이런 부위, 그죠? 규합기로 움직여 봐야만이 이게 옆에 치아가 이렇게 가니까 얘도 이렇게 가겠는데 얘처럼 교두를 더 높여주고 싶지만 그러면은 입에서 삭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얘보다는 살짝 낮추자. 이런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일을 하면.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위아래 둘 다 이제 골드 크라운이에요. 크라운인데 하악은 뭐 루틴하게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근데 상악 얘는 근심 설축 교도가 요꼬라지로 생겼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길게. 그렇게 해도 이 8번 사랑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측방을 해보니까 여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측방하니까 여기 다 날아간다.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여기 이만큼 채울까요? 아니면 여기 그냥 이렇게 만들까요? 저작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교합적으로 여기 놓을 건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작하세요. 왜냐? 교합기가 구강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입에 들어가서 요만큼은 칠 거 아예 안 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합점 여기 놓을 건데 밥 먹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죠? 이런 거 아날로그적인 일을 안 해보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모르죠.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다음에 또 이제 지르로 나오면 이거 다 치겠죠. 이거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 그냥 봐도 한 요만큼은 쳐야 되는데 이거 치는 동안 크랙 다 가겠죠. 네. 보통 제가 이제 하루에 크라운 하는 양이에요. 미치죠, 그죠? 네. 그래서 크라운 그 거래처들을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많이 끊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이 한 3분의 1로 줄었죠. 왜? 크라운만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죠, 하루에. 근데 덴처도 해야 되고 포세린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이 정도 나가야 되는 건데 3일 전에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환자 개인정보라서 가렸는데 이런 골드 4번 브릿지 해봐야죠. 이런 거 다 해봐야 돼요. 골드 크라운도 한 이 정도 해보고 4번 브릿지도 해보고 뭐 요즘에 잘 안 들어오지만 4번 브릿지도 해보고 저도 오픈하고 2번 해봤어요. 이런 것도 해보고 틸팅 없이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이 정도 올리면은 캡이 완성되는구나. 당연히 캡 조각할 때도 풀 컨투어로 왁스업을 한 다음에 깎아내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왁스업이 눈에 딱 익은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굳이 풀 컨투어를 하지 않아도
컵백한 모양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바로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이게 나올까요? 뭐 클릭 한 번에 그 포세린 두께만큼 그 딱 마이너스 수치 딱 잡아가지고 공간 만들어 놓은 게 될까요? 안 돼요. 안 이뻐요. 빌드업을 해도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 아날로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제가 풀 컨트롤 한 다음에 다 제가 이제 컷백으로 깎은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풀 컨트롤 한 다음에 딱 도제 올릴 공간만 딱 남겨두고 다 한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크라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본에 이제 앵글이 이렇게밖에 심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심을 수가 없어 이래 됐어요. 측방도 보니까 여기도 살리고 여기 얘는 살아있어요. 근데 얘는 죽어있죠. 왜? 측방에 걸리니까.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기를 교두를 많이 올려주면 안됩니다. 낮춰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받치고 있는 건 도제밖에 없기 때문에 칠 때 깨지거든요. 자, 이런 거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안 될 거잖아요. 왁스업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디칭, 마진 보는 방법. 기공사라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풋 떠주면 얼마 좋습니까? 뭐 이렇게 살짝 이제 움분페인데는 뭐 마진을 내려서 맞춰야 되겠지만,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치과에 전화해서 무조건 인풋 다시 떠달라 할 거예요. 근데 제작 기간은 3일 남았는데 환자가 3일 뒤에 미국 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는 만들어줘야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이거를 귀신같이 맞추는 소장 보고 잘한다고 해요.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잘했다고 하면 너무 당연히 잘한 거니까. 근데 애초에 이렇게 떠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프를 떴을 때 그 인프레션을 봐도 딱 이 상태가 보입니다. 스태들은 인프를 뜬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확인을 받거든요. 네, 원장님 이렇게 떴다고. 그렇게 되면 원장님은 그래 포장해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느낍니다. 왜? 이렇게 인프가 왔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보철이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보내는 거예요. 모델이 이렇게 왔으면 인프가 개떡같이 왔으면은 인프가 한 번 떴는데 개떡 같다. 한 번 더 떠봐요. 그럼 뭐 인프가 2개 오든지 3개가 이제 기공소로 오죠. 오는데 한 번 떴는데 딱 이 꼬라진데 기공소로 보내요. 기공소 보내라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원장이 감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마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진 뭐 졸업생한테 줍니까? 1, 2년한테 줘요? 안 주잖아요. 중간 계급이라든지 중간에서 실장 그 가운데 급은 가야 마진 트리밍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지르도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죠. 그거 그냥 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서베이드 크라운 할 때. 뭐 당연히 뭐 통지로 해서 여기 그 디자인에서 여기만 마이너스 꾹꾹 찍어서 만들면 되지만 이걸 디자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메탈 밀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 해보고 아날로그를 안 해보고 지금 다 이거 서베이
봐서 다음에 이제 밀링까지 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원패스로 들어가게 밀링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직접 조각해보지도 않고 다 풀컨트롤에서 컷백 해보지도 않고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개똥 같은 소리죠. 절대 못하죠. 예. 이거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1년차 때 접니다. 캐스팅. 빼놓을 수 없죠. 당연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공사는, 졸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친해져야 될 애가 석고입니다. 흰석고 특히. 흰석고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랑 친해져야 되냐면, 왁스랑 친해져야 되고, 그 다음 친해져야 될 애가 불입니다. 불. 불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캐스팅도 하고, 이런 거 솔더도 하죠. 이게 제가, 이거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었어요. 산소통 제일 밑에 있는 찌꺼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게 당장 이걸 캐스팅 했을 때가 새벽 3시쯤이었는데, 예, 이꼬라지로 나왔어요. 언제 다시 조각해서 캐스팅합니까? 이렇게, 뭐지? 면직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무조건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는 있는데 산소가 거의 밑바닥까지 있을 때 보철이 이렇게 나옵니다. 캐스팅하면. 저도 이런 경험 돼서 알았어요. 솔도 해야죠. 그리고 뭐 포세린 틸팅이 왔다. 솔도 할 줄 알아야죠. 구멍이 났다. 솔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뭐 덴처랑 파샬 파트에는 솔도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클래스프 불라져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클래스프만 하면 되는데 클래스프를 와이어 클래스프가 아니고 캐스팅 클래스프를 하는데 그 클래스프를 그 메이저 바디에다가 솔더를 해달래요. 그럼 레진치 다 갈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달래요. 솔더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그 신터링 하면은 거의 손댈 거 없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측방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각 많이 없이 이렇게 측방 했을 때 다 제거된 왁스업이랑 크라운이랑 이런 거를 크라운 파트를 원 스텝을 할 줄 알아야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이에요. 일단 내 꿈은 세라미스트다. 내 꿈은 덴처리스트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크라운 원 스텝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라운 원 스텝을 뛰어넘고 세라미스트를 하고 덴처리스트가 된다? 분명히 어느 순간 가면 막혀요. 왜? 진짜 기본적인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 단계를 밟지 않았거든요. 게임으로 치면은 제가 리니지를 많이 했으니까 리니지로 치면은 허수아비부터 때려야지. 왜 오크부터 잡으러 갑니까? 안 되죠. 기사든 요정이든 마법사든 허수아비부터 때려야 돼요. 그래야 칼도 사든 칼을 사든 마법을 배우든 활을 사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사냥을 해야지. 왜 허수아비를 안 치고 현질해가지고 뭐 6세 7세 이렇게 맞춥니까? 당연히 게임에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고 인생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그 허수아비 사냥터를 안 갑니까? 가야지. 그 허수아비 사냥터가 제가 보기에는 크라운 파트라는 거예요. 그럼 크라운 파트를 왜 안 가느냐? 왜 골드 크라운 파트를 안 가느냐? 돈이 안 돼서예요. 각 파트마다 메인의 몸값이 가장 낮은 게 크라운 파트입니다. 왜? 일단은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 이유는 옛날부터 다 그럴 걸 만들어 왔고, 그리고
원장님들도 개나 소나 다 할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냥 골드 크라운 찍어내면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골드 크라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프에도 기포 없이 부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핀 작업도 틸팅 없이 해야 되고 마진도 아까 그 개떡 같은 마진을 신처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각을 하고 나서 만약 브릿지다 틸팅 없이 뽑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메모를 했다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고 나왔을 때 헐고 오면 안 되잖아요. 틸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혼수비 다 계산 다 해야 되고 계절마다 혼수비가 다 다른데 심지어 월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체크를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달력에 적어놓고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원장님들은 찍으면 나오는 줄 알죠. 그래서 뭐 2박 3일 주죠. 2박 3일 어떻게 만듭니까? 저 그런 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 정말 성심성의껏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틸팅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캐스팅이 다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그럼 자체 리메이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크라운도 3박 4일 저는 4박 5일 봤지만 찍어내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파트가 크라운입니다. 돈도 안 돼요. 왜 돈도 안 되는지 제가 계산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메인이면 보통 350 받아요. 그죠? 그것도 진짜 잘해야 350 받습니다. 크라운 메인은. 진짜 날고 기어야 이 정도 받아요. 예. 보통 크라운 메인이 300 정도 받아요. 300에서 320. 연차 상관없이 왜? 기공 소장도 남아야 되니까. 왜 남는 구조가 아닌지 말해드릴게요. 크라운 메인 350을 공고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지원합니다. 350이면. 근데 하루에 몇 개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크라운 수가가 개당 뭐 28,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해요. 예. 3박 4일, 4박 5일 동안 계속 신경 쓰면서 일한 게 정말 돈 안 됩니다. 정말 돈 안 돼요. 저는 25,000원짜리 크라운도 봤어요. 안 하죠. 왜 합니까? 배열 한번 하면 되는데. 예. 배열 뭐 한 두세 시간 하면은 배열가 5만원 받는데 뭐하러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뭐 평균으로 3만원 받을게요. 자, 3만원을 3만원으로 한 달 동안 100개를 하면은 300만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100개를 이제 주 5일 근무니까 토, 일 빼고 22일로 계산할게요. 한 달이 30일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4.5개 정도 해야 돼요. 이 300을 이거 350이 아니고 300으로 할게요. 300으로 했을 때 350에도 상관없지만 그럼 4.5개를 3만원으로 하면은 이 크라운에 대한 하루 버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13만 5천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4.5개를 하면. 그러면은 하루 곱하기 한 달 동안 이 기사가 나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297만원 밖에 안 돼요. 벌써 3만원 적자에다가 월급을 350만원 주면은 벌써 얼마 적자입니까? 한 53만원 적자인가요? 63만원이야? 적자입니다, 적자. 월급이 350만 350만 나갑니까? 아니죠. 밥값 나가야 되잖아요. 4대 보험도 또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월급이 실수령이 350이면 기공 소장이 이 기사한테 지불하는 돈이 한 380 정도 나갑니다. 아니면 390 정도. 밥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경영자 마인드, 소장의 마인드로 한번 볼게요. 이 기사를 350 주고 쓰면은 이 기사가 나한테 500은 벌어준다고 생각하고 350을 주고 써요. 남아야 되니까. 소장도 남아야죠. 뭐
이 파트에서 350만원 나오는데 350만원짜리 기사 뭐하러 씁니까? 그럼 파트 없애는 게 낫지. 그죠? 이 소장은 500만원을 보고 350만원짜리 기사를 고용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달로 치면은 하루에 22만 7천원을 이 기사가 저한테 벌어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3만원짜리 크라운을 22만 7천원짜리 나누니까 하루에 이 기사가 7.5개 정도 나한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부터 할게요. 7.5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텝으로 7.5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밑에 기사 없으면 절대 못해요. 옛날엔 가능해요. 왜? 왜 가능하냐면 인프레션도 그 정도 기술력이 없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알지네이트로 인프를 떴기 때문에 세컨의 의미가 없어요. 세컨 존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라운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요즘 러버로 다 뜨죠. 기공소마다 세컨으로 작업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대충 이 뭐 만들어줘도 됩니까? 아니죠. 원장님들은 크라운을 입에 던지면 들어가게 원해요. 약간의 컨택 조정, 약간의 바이트 조정 이걸 원한단 말이죠. 예. 얼마 주면서 개당 3만원 주면서 그걸 원해요. 그러면 뭐 예전에 뭐 크라운 30개 했다 40개 했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골드 크라운이지만 지르코니아랑 비슷한 모양이 나와야 되고 쉐입도 이뻐야 되고 교환면도 이뻐야 되고 옛날 크라운 교환면 보셨죠? 찍찍이에요. 찍찍 찍찍찍찍 그어서 나가는 거. 근데 요즘에 아니잖아요. 교환면 S자로 다 넣어야 되잖아요. 교환면에 광도 열심히 나야 됩니다. 그런 섬세함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7.5개 힘들죠. 지금 뭐 이거는 뭐 제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다른 기공소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7.5개 혼자서 하루에 하기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인프 붓고 마운팅하고 조각해서 완성까지 못해요. 어. 자, 자 그러면은 이 고용한 기사가 이 표정으로 또 저한테 옵니다. 정말 보기 싫은 표정으로. 밑에 막내 하나 구해달라고. 그 200만원 또 막내 기사 써야 돼요. 그러면 실수령금만 550이 나가는데 그럼 또 여기서 50만원 적자예요. 그죠? 자, 이 두 기사한테서 저는 150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 파트에서 700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죠? 자, 700 곱하 나누기 20이 하면 하루에 크라운 파트에서 저한테 벌어다 줘야 되는 돈이 32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6개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걸 둘이서 지금 저의 그 크라운 퀄러티로 10개 물이 됐습니다. 물이 됐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크라운 파트에서 제가 뽑아 먹으려면 이 메인의 월급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남죠. 소장이 남죠. 그죠? 그래서 크라운 파트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크라운 메인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월급이 낮아서예요. 원스텝을 했는데도 월급이 낮아요. 원스텝을 할 줄 아는데도. 왜? 누가 봐도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해보라고 하면은 개똥만도 못합니다. 솔더 해보려면 덜덜 떨어요. 불 조절 잘못해가지고 마진 다 우그러지고. 그런 사람이 크라운 파트를 무시한단 말이죠. 크라운 수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올라갈 리도 없어요. 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그래서 크라운 메인을 돈 벌라고 크라운 파트를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보통 이제 크라운 메인이 정말 잘하면 350이라고 했어요.
보통 300 정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적자다. 기공소 입장에서 적자다. 이 정도를 벌어줘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하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바래요. 어차피 기공료가 이 사람이 쎄 빠지게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이 정도 벌어다 주니까 나한테 30만 원만 남겨라는 이런 생각으로 크라운 파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은 얼마입니까? 260, 270이죠. 그죠? 그걸로 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크라운 파트를 졸업하자마자 빨리 들어가서 메인이 빨리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크라운 파트는 다른 파트를 넘어가기 위한 사냥터라고 봐야 돼요. 허수아비 존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다른 파트에서 무시 안 당하고 다른 파트에서 빨리빨리 승진이 돼요. 바로 포세린 파트로 갔다 빌드업 잘하죠. 빌드업 잘하고 좋아요. 캡도 막 이렇게 캡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캡 조각 해가지고 캐스팅 해가지고 뭐 할 줄 알아요. 근데 뭐 솔더라든지 틸팅이 왔다. 아니 금은 워낙 연성과 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걸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게 포세린보다는 약간 레벨이 낮아요. 그럼 바로 포세린을 잡는 게 낫겠어요? 크라운을 잡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위험도가 리스크가 낮은 크라운으로 먼저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포세린 솔더는 포세린 전용 불대가 있지만 그거 불 조절 잘못하면 다 녹습니다. 불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골드 솔더가 그나마 편하고 쉽고 다루기가 좋아요. 골드부터 만져보고 그 다음에 메탈 솔더를 해보고 그 다음에 포세린 메탈 솔더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파샬 메탈. 그 디딤돌이 크라운 파트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고 이런 베이스도 안 갖추고 다른 파트를 가냐는 거예요. 이런 거. 졸업하고 나서 캐드캠 파트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캐드캠 파트 가자마자 이런 측방 그 다음에 뭐 이런 교환면 형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줄 알겠어요?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 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날로그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디지털에서 이게 돼요.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 치과기공소는 디지로그라고 하죠. 디지털이랑 아날로그랑 합쳐진. 근데 그 디지로그도 디지털이 먼저가 되고 아날로그가 아니고 아날로그를 할 줄 알고 디지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들이 왁스를 만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왁스를 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빨리 왁스로 왁스업도 빨리 해보고 해야죠. 지금 제 주변에도 탈왁스 한 기공소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취직한 졸업생들은 정말 불쌍해요. 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 갔으니까. 근데 디자인 해놓고 보면 또 이게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 쳐야 돼요. 기압 조정할 때. 그럼 또 집에 늦게 가지. 왜? 더럽게 안 깎이거든요, 이거. 좀 빨리 하려고 깎으면 여기 찌직 이러면서 크랙 까있어. 그럼 또 집에 못 가고, 소장한테 욕이랑 욕은 다 듣고, 일하기 싫고, 그만두고, 치킨집하고. 졸업생 여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편해 보이죠, 그죠? 여기 디자인해서 나오면은 신터링해서 이제 컬러링 멋져 보이죠, 그죠?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막 섞어가면서 컬러링 한 다음에 딱 나오고. 덴처 파트 핀 작업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오산이에요. 덴처는 적합 없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이 덴처의 적합은 구강 내에서 보는 건데
그 조그마한 인레이 그 틸팅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입에서 안 떨어져야 됩니다. 덴처는. 얼마나 어려운 파트인 줄 아세요? 그거를 바로 한다? NI 콩콩이죠, 그죠? 이 작업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캐드캠 디자인을 가든 포세린 파트를 가든 덴처 파트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왁스업을 할 줄 알아야 배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네.